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남자 국대주분 한 분 더 다룰 참인데요. 의외로 좀 제가 늦게 달았죠. 중요한 분은 좀 나중에 아껴두려고 늦게 달았는데 바로 김재덕 선수이십니다. 김재덕 선수 하여튼 이제 도쿄올림픽 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상당히 젊은 나이로 금메달을 2개나 딴 그런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남자 국대 선수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로 우뚝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김재덕 선수한테는 좀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들이 뭐냐? 김재덕 선수가 천재공사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얻게 됐죠. 타고난 천재다. 실제로 저도 좀 그걸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나중에 이제 집사부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양국 국대분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은 방울토마토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써서 맞추는 그 묘기를 이제 한번 해 봤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이거 스치는 것까지는 했어요. 관통은 못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움직여 가지고 관통까지는 못 했는데 그 관통하신 분이 딱 두 분이에요. 누구냐면은 하나가 오진혁 선수님. 역시 노병은 죽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당시 최연소였던 김재덕 선수였습니다. 근데 김재덕 선수가 정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은 보통은 첫 발 쏴보고 난 다음에 이것 좀 방향이 안 맞다 싶으면은 조준기를 조정을 하거든요. 이걸 가로 세로 이거 다 조정해 가지고 위아래 좌우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조준기를 조절하진 않고 오조준이죠. 오조준 감으로 그걸 관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감이 타고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주옥 같은 일화들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타고난 천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천재가 아니다. 천재가 아니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땐 그냥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게 아닐까. 타고난 재능도 당연히 있으신 거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하셨죠.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셨냐면은 보통 양궁 선수분들이 하루에 한 300~400발 쏘는 게 일반적인데 김재덕 선수는 거의 기본 700발, 많이 쏘는 날은 1000발도 쐈대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지만 2020년에 만약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됐으면은 못 나갈 뻔했어요, 그때. 왜냐면 하도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어깨에 치명적인 이제 질환이 생겨 가지고 2020년에 진짜로 개최를 했으면은 오히려 못 나갈 뻔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활하고 치료하고 해 가지고 2021년에 컨디션이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그때 출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연습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는 노력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 플러스 노력까지 있으니 젊은 나이에 저런 왕자 자리에 올라가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정말 엄청난 노력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활을 쏠 때 보통 양궁 선수들이 두 눈을 다 뜨고서 이제 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주시안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주시안을 뜨고 반대 눈을 감고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물론 선수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외국 선수들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선수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한쪽 눈 감고도 쏘는 선수들 은근히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두 눈 다 뜨고 쓰는 쪽으로 그렇게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주시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그냥 간단한데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체를 봅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감아요. 물체가 좌우로 이동이 없으면은 오른쪽 눈 현재 떠 있는 그 눈이 주시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눈을 감았는데 물체가 옆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왼쪽 눈은 주시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시안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쪽 눈이 주시안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게 통계적으로 한 30% 정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재덕 선수가 바로 왼쪽 눈이 주시안인 케이스인데 이게 왜 좀 불리하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한대요. 오른쪽 눈이 주시안이면은 오른손으로 활을 당깁니다. 그걸 우궁이라고 하죠. 왼쪽 눈이 주시안이면은 왼손으로 활을 당겨요. 그걸 이제 좌궁이라고 해요. 근데 해외 선수들은 좌궁도 제법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항상 방식이 뭐냐면 교육 방식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거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통일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양궁뿐만 아니라 스포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교육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 짜장으로 통일하듯이 우리나라는 다 우궁으로 가르칩니다. 선수 생활 하려면 그냥 우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도 우궁을 하게 되는데 불리해지는 거죠. 우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시안이 왼쪽 눈이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김재덕 선수가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김재덕 선수가 사격을 할 때 왼쪽 눈을 살짝 감았다 떴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뭔가 좀 약간 눈이 짝짝이처럼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게 주시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사격을 할 때 살짝 좀 그 눈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시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재덕 선수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된 나름의 또 계기가 무엇일까? 뭐 그 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태생은 서울 태생이세요. 원래 서울 태생인데 대략 한 6살 무렵에 조부모님이 계시는 예천으로 가게 됩니다. 예천이 이제 또 양궁 명가죠. 옛날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 1세대 신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호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활약을 했던 윤옥희 선수 그리고 이제 김재덕 선수까지 이렇게 쭉쭉쭉 나름의 신궁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천에는 실제로 이제 훈련장이 굉장히 근사하게 돼 있고 양협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훈련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천 우리나라에서 보자면은 그다음에 광주, 대구, 울산 하여튼 이런 도시들이 이제 양궁 명당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로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양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김재덕 선수가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체 성격이 좀 이제 활달하시다 보니까 좀 진중하게 하려고 양궁을 배웠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재덕 선수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로는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특활 활동 하는 거 이제 조사를 할 때 뭐 할래 하고 서 있을 때 양궁할 사람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요. 옆에 있던 짝이 야, 너 한번 해봐봐 하고서 톡톡 쳤는데 그때 순간적인 충동 심리로 김진혁 선수 피셜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인 충동 심리로 진짜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양궁부에 들어오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양궁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꿈을 크게 갖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2016년 리오 올림픽 당시에 김우진 선수의 모습을 보고서 좀 더 꿈을 크게 가졌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나갔는데 확실히 천재 궁사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이미 초등부 시절부터 매달 휩쓸고 다니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 오히려 뭐 천재 신궁 소리를 듣는 안산 선수님이 초년 고생이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안산 선수님은 초년만 놓고 보면은 저분 저래가지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초반에 고생 정말 많이 했던 케이스고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가 초년부터 그렇게 한 방이 쭉쭉 밀고 올라간 케이스였는데 근데 그 김재덕 선수에게 있어서 일종의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비가 2020년경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어깨 부상 문제도 있었거니와 부친께서 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굉장히 좀 이제 집안에 우환이 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예천으로 내려간 이유가 또 그거였죠. 그 조부모님 같은 경우도 할머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여러모로 이제 좀 집안에 우환이 있었고 좀 신경 쓸 일도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계속 수행을 멈추질 않고 꿈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재덕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그런 엄청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김재덕 선수의 코치분께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경북일고 코치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는요 시련과 역경이 반드시 좀 껴 있더라고요. 그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이제 김재덕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덕 선수를 라이언 킹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마치 새끼 사자였던 심바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게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기본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또 김재덕 선수가 파이팅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데, 확실히 이 파이팅 하시는 모습이 뭔가 좀 이제 사자후를 내뿜는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지덕 선수가 라이언 킹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식의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별명을 좀 붙여서 부르거나 하는데요. 이제는 김재덕 선수도 어엿한 성인이 되셨죠. 실업팀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새끼 사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다 큰 무리의 우두머리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궁사의 무기는 활입니다. 하지만 왕의 무기는 인내심이에요. 김재덕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정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집안의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 중간에 한번 조성이 됐었는데, 그거를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무기는 인내심입니다. 확실히 이런 인내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라이언 킹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무튼 김재덕 선수가 올해 이제 국대 선발전에 또 되실지 어쩔지는 해봐야지 알 문제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전도 유망한 분이시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시합을 뛰면서 더 많은 활약을 하실 분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응원의 말씀 하나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파이팅!